2012년 9월 일본이 센카쿠 열도 중국 이름으로 갸오위다오라는 섬에 국유화에 나서자 중국 내 반일 감정이 폭발하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또한 거세게 일어났었습니다. 센카쿠 열도와 관련한 정보를 간단히 언급하자면 대만 섬과 오키나와 제도 사이 동중국해 남서쪽에 있는 제도로 무인도와 암초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중국, 일본, 대만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2012년 9월 중국 내 어떤 공원에서 시민들이 모여 갸오위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다 라는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시민들의 모습 아마 대략적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 차를 무자비하게 부수는 무서운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 중국 내에서 혼다, 닛산, 토요타 등의 자동차 브랜드와 일본 가전제품 브랜드들은 최대 절반 가까이 매출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만 보면 속이 후련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불매운동은 사실상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각종 생활 필수품, 가전제품들은 불과 2개월 정도 만에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일본 자동차 브랜드 또한 몇 개월 만에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왜 일본 불매운동을 오랜 시간 지속하지 못했나? 국민들의 민심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일본 불매와는 달리 중국은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민들 개개인이 협력하여 국내 각종 일본 브랜드를 파악하고 SNS를 통해 공유하는 식의 불매운동인 우리나라와는 그 방법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중국은 금세 식지만 우리는 끝까지 간다. 탈일본과 애국을 동시에 하게 해주고 너의 정체를 드러내줘서 고맙다. 아베야. 국민이 움직인다는 건 무서운 거다. 다이내믹 코리아 파이팅. 위에서 바뀌면 혁명이지만 아래에서부터 바뀌면 개혁이다. 중국은 나라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일본이 손만 잘 쓰면 끝나는 거고 우리는 국민의 주체로 움직였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의병이다. 일본은 본래부터 조용히 꾸준히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했다. 그동안 속 없이 일본 가고 일제하고 다닌 것 다시 생각할 기회가 왔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주목하고 있다는 한국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 앞으로도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 중국에서 유명한 시사평론가가 쓴 한국의 보이콧 재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사설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설에서는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의 발단이 된 한일 역사 문제부터 현재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평론가는 보이콧 재팬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매운동으로 일본 브랜드와 대체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노노재팬, 그리고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카페에 일본 불매운동 지지선언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며 일본 여행 안 가기, 일본 브랜드 안 사기 등 불매운동이 활발하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일부 마트 등 중소상인들이 일본 맥주, 일본 담배 등 일본 제품을 전량 반품 및 판매 중지하면서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이 자신의 차량에서 분신하여 숨진 사건 등 1인 반일 시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은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하면 일본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이며 한국인의 반일 감정은 천년 전 일본의 한국 침략 역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으며 명랑대첩과 한일 병합 조약으로 35년간 이어진 식민 통치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이러한 반일 감정은 강한 애국심에서 나오는데 한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애국주의, 민족 정신을 주입시키고 학교와 가정에서 또한 애국주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중 하나로 신토부리 정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한국의 군모으기 운동이 바로 신토부리 정신을 구현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 일본 불매운동보다 애국주의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글의 취지에 걸맞게 애국주의 정신은 배울 가치가 있다. 중국인들은 애국주의를 배워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막 시작됐을 때는 한국은 일본의 상대가 안 된다. 얼마 못 가서 한국만 깨지고 끝난다는 식의 비아냥거리는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불매운동이 2개월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네티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먼저 베스트 댓글 3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3개 모두 우리 중국인도 애국주의를 배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댓글이 거의 90%에 육박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며칠 동안 애플폰 팔린 거 봐라. 진짜 분노하게 만든다. 그럼 넌 무슨 폰 샀는데? 화웨이. 하늘에 맹살 수 있어. 화웨이가 사용하는 안드로이드는 미국 건데? 너는 사드를 지지하는 거냐? 애플은 그럴만하지. 이해해라. 너가 먹는 콩도 미국 건데? 그럼 넌 계속 분노해라. 애플을 사고 말고는 애국이랑 전혀 상관없다. 나도 화웨이. 그럼 넌 뭘 어떻게 할 건데? 내년 화웨이 OS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핸드폰 쓰던가. 지금 핸드폰은 갖다 버리고.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돈도 안 받아. 구글이 왜 벌금 43.45억 유로를 부과받았는지 인터넷에 찾아봐라. 모르면서 아는 척은 이 악플러야. 중국은 너무 커서 실현 불가야. 이성적으로 애국하자. 이성적인 애국
애국은 F를 사기 위한 구실을 찾는 게 아니야. 미국은 확실히 화해를 겨냥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F를 사는 건 이성적인 애국이라고 부르지 않아. 이성적인 애국이란 중국에서는 몇 년 전 일본과의 다오이섬 영토 분쟁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격화되면서 길거리에 있는 타인의 일본 차량을 부수고 불로 태웠을 뿐만 아니라 일본 브랜드의 매장까지 훼손했는데요. 이런 폭력적인 운동이 중국 언론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애국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애국행위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성적인 애국이야말로 국가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 수 있고 진실한 애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돼. 요 이틀간 뉴스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 화웨이를 말하면 욕하고 애플을 말하면 핥아주고. 중국은 국을 겨냥하지 않냐? 화웨이가 벌 수 있는 돈을 굳이 왜 애플이 벌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애국주의 교육은 배울 가치가 있다. 한국의 애국주의 교육, 한국인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우리는 입만 나불댄다. 중국인들이 본받아야 한다. 매번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나는 10몇 년 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뉴스가 생각나. 한 대학생 무리가 상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중이었고 그중 한 학생이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한 경찰이 참지 못하고 물었지. 네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캐논이냐 아니면 니콘이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본받을 만하다. 뭘 본받아? 일본 불매운동이랑 침략의 역사를 기억하는 걸 배워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플 핸드폰 앞다투어 사는 걸 다시 돌이켜보게 되네.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확실한 모범을 보여줬다. 본받을 만하고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칭찬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일찍부터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을 보이콧했지. 돈이 없어 살 수가 없거든. 한국인들은 패기가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우리보다 강해. 우리보다 강하다고? 난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계속 반식민지잖아. 우리는 길거리에 일본차 한 대도 없잖아. 일본 불매운동. 이건 정말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한국과 함께 일본 불매운동 하자. 한국의 불매운동은 일본 제품을 얻기 위해서야. 맞아. 쌀이 잊었냐? 한국 제품 불매운동 안 하고? 그리고 핸드폰도 쓰지 마라. 일본 불매운동하고 싶으면 모든 전자기기를 다 내다 버려라. 롯데, 오리온, 그리고 신라면 등 먼저 사지 말고 그때 다시 얘기해라. 이번엔 나는 한국인들에게 좋아요 누른다. 단결하는 모습은 정말 우리도 배워야 한다. 우리의 보이콧은 작심삼분이야. 이게 애국이야? 애국을 하는 방식은 매우 많지. 자강자립은 그중 한 개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애국이고, 환경을 보호하고 타인의 노동성과를 존중하는 것도 애국이고, 현재 글로벌한 세상에서 서로 보이콧하는 건 애국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 국민들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각각 자신의 지구 능력을 업그레이드하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이고 이성적인 애국의 방식이지, 보이콧이 아니라. 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애국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체품을 선택하거나 의식을 가지고 일본 제품을 안 사거나 줄이는 것은 국가끼리 서로 대립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야. 명나라 때 병방교역을 규제하고 미국이 이란을 봉쇄하고 일본이 한국을 규제하는 것처럼. 이게 가장 기본적인 태도지. 어떤 중국 사람들은 세일하는 걸 참지 못하고 개처럼 앞다투어 사는 것과 같지 않지. 애국주의 교육은 정말 본받아야 한다. 이번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국 대통령이 나서기 전에 국민들이 먼저 정확하게 나서서 반응한 거야. 한 나라는 사겠다는데 상대방은 팔지 않겠다고 하고, 그래서 상대방 나라의 물건을 불매하는 사건은 본 적이 없어. 한일 양국이 싸우는 게 우리한테는 1도 좋은 게 없어. 적당히 했으면 이제 됐다. 한국의 스포츠 경기 방면에서는 스포츠 정신이 없어서 질 수 없는데, 애국 방면에서는 한국인들을 의심 없이 본받아야 한다. 하하하하. 중국 축구의 공안증이 몇 년대였더라? 한국은 그냥 스포츠 정신이 없어. 댓글 쓰니 말이 매우 객관적이야. 한국의 장점을 본받아야 하지만 맹목적으로 숭배하면 안 돼. 지장 없어. 11절 연휴 동안 양국의 보이콧으로 인한 공백을 중국 사람들이 채워주면 돼. 우리 요커들이 일본이나 한국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 탈이지. 한국은 시위할 때 자신의 차를 부수고 자신의 물건을 파손시키지만, 몇 년 전 다오이섬 사건이 폭발하면서 우리 중국인들은 시위할 때 다른 사람 차를 부수고 다른 사람 물건을 파손시켰지. 방금 글을 다 봤는데 나는 왜 신토부리 얘기를 안 하지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제일 뒷부분에서 나오는구나. 나는 조선족이야. 난 한국도 갔다 왔는데 내가 장담하는데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일본을 더 싫어해. 확실히 행동에 붙이고 나라가 작으면 일깨우기 쉽고 대화하기도 좋아. 그런데 신토부리는 확실히 엄청나. 우리도 각각성에서 할 수 있다면 중국 전체가 다 할 수 있을 거야. 짜요 중국. 대만과 비교되네. 배워야 하지만 지금은 배울 수가 없다. 작은 나라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나라는 곧 망할 징조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인은 우리 중국인보다 더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 같아. 홍콩과 한국 모두 예전에 식민지였는데 지금 상황을 봐라. 역시 교육이 중요하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인보다 못하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우리는 줄 서서 아이폰이나 사고나 있고, 중국인들도 애국심 넘치지. 한국에서 사드 배치 후 중국 사람들은 한국 제품 안 샀고 롯데마트도 가지 않았고, 다오이섬 문제로 일본과 싸울 때도 일본 제품 사지 않았고, 한국 사람들의 단결력과 항일 정신은 모든 중국 사람들이 본받아야 한다. 한국의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 대중국을 한번 돌이켜봐. 싫어하면서 좋아하네? 한국 드라마 보면 광적으로 일본을 좋아하지 않나? 가난한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고 부자는 해외여행을 가지. 나는 가난한 사람. 왜 중국인들은 한국인처럼 이런 애국심이 없냐? 비록 나는 한국인을 싫어하지만 한국인의 이런 모습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한국은 전통 문화 교육 방면에서 확실히 대단해. 중국은 확실히 개선이 필요해. 한국의 이런 애국 정신은 중국이 배워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교육 환경도 다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는 분열된 한반도를 원하지. 중국인은 화해를 보호해야 돼. 화웨이가 우리의 얼굴이거든. 오늘의 중국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일본 담배 보이콧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으며 흡연자의 60%가 일본 담배 보이콧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인 네티즌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일본 보이콧을 특히 싫어하는 나라였지, 일본하면 사죽을 못 쓰는 중국. 동쪽의 나라는 정말 훌륭한 국가네. 그들은 일본과 수천 년 동안 싸웠어. 열심히 해라. 일본은 비난만 하고 전쟁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여자를 위안부로 만든 것은 일본의 수치입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나라. 이제 두 나라는 적이 되었네. 더 이상 언급하기가 어렵다.
중국은 어때? 이런 건 정말 질투난다. 중국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야. 그러나 현실은 한국의 패배지. 삼성은 여전히 울면서 일본인들에게 물건을 팔라고 요구하고 있잖아. 두 아들들이 정말 열심히 싸우는구나. 더 싸워라. 미국 아빠의 말을 듣지 않는 두 아들. 이건 한국을 배워야 한다. 베이징과 상해에는 일본차 천재라고. 우리는 언제 일본 제품 불매하냐. 일본을 싫어하면서도 일제라면 반색하는 중국인들. 쯧쯧쯧. 일본에는 중국인들이 넘친다고. 고려 몽둥이도 싫지만 일본 놈들이 더 싫다. 두 아들이 싸우는 동안 북조선 대지는 미사일을 쐈지. 정말 재밌게 되고 있다. 그냥 전부 미쳤어. 마치 지구에 자신들만 사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잖아. 다 죽어야 속이 시원할까. 일본은 좀 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결국 미국을 따라서 중국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한국 애들 폭도 같다. 마치 홍콩인들처럼. 정말 한국인들의 일본 제품 보이콧은 놀랍다. 우리도 한국처럼 일본에 저항해야겠지. 한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이 크지. 일본의 식민 지배 그리고 위안부 문제까지. 한국인들은 수치심 때문에 일본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기사에 나온 한국인은 마치 농민 공처럼 생겼는데 혹시 한국의 담배잎 생산협회 회원일까? 분명 기사에 나온 사람들 전부 한국의 담배잎 생산협회 회원일 것이다. 뭔가 촌스럽지 않니? 한국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일본을 더욱 싫어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이가 먹으면 일본을 더욱 사랑하냐? 대다수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일본 담배 보이콧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제품을 보이콧하지 않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질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디슈 두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